7.60으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달러 어제보다는 4원 1원이 내린 1,190원 2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국의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의 기온은 영하 4.4도, 습도는 41%입니다.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며칠 전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장, 국회의원들끼리 나눈 대화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카메라에 달린 마이크에 녹음됐습니다. 민식이인지 삼식이인지,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은 안 됐지만 하늘나라에 교통사고로 아이를 보낸 부모님의 마음을 짓밟는 용납하기 힘든 막말임에 틀림없습니다. 같은 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민식이법을 만식이법이라고 부른 건 차라리 애교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어린이 급식비 또 간식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을 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스팸, 즉 문자를 넣지 말라며 문자 보내기를 계속하면 예산을 더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죠. 그런데 불편하다고, 또 당리당략에 배치된다고, 자기의 본분을 잊는다면, 그래서 국민을 업신여긴다면, 그런 분들 국회의원 그만하셔야죠. 국회의원의 자격을 넘어 자질까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 20대 국회는 여러모로 최악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생방송 현장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5시부터 7시까지 용수처에서 용수처장 김용민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봐야 할 텐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이 총리 후보자와 함께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총리 후보자 인선이 길어지면서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 원포인트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10여 년간 판사로 재직을 하다가 이 1995년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는데요. 지역구에서 5선을 한 최초의 여성 의원이기도 하고, 또 판사 출신이 야당으로 들어간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관이 임명이 되면 강금실 전 장관에 이어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요. 이 청와대는 추미애 내정자를 강한 소신과 개혁성을 지녔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추미애 내정자는 이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된다라면서 이 사법개혁과 검찰 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했습니다. 당대표 정도면은 네. 뭐 국회의장하고 뭐 어깨를 나란히 해도 될 만큼 네. 여당 대표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데 국무위원, 일개 국무위원으로서 발탁되는 것이 온당하냐 이런 시각도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뭐 법무부 장관 자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네네. 정치적 무게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이 시점상 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어제 검찰이 들어갔는데 그 네. 다음 날 이 법무부 장관이 좀 발표가 된 셈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목이 쏠립니다. 추미애 후보자 이력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추미애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추다르크, 그러니까 추미애 플러스 잔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네네. 불릴 만큼 예. 이 강인한 이미지 그리고 추진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에서 네. 이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추미애 후보자의 정치 이력은 화려합니다. 이 대구에서 태어나서 10년간 판사로 지낸 뒤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을 했고 네. 15대 총선에서 여성으로서는 이 첫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된 뒤에 5선 의원 가도를 달렸습니다. 네. 또한 그 민주당계 정당에서는 최초로 임기를 채운 당대표 네, 이런 이제 명예도 얻게 됐고요. 추미애 후보자는 1958년 이 대구의 한 세탁 소각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뭐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외가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네네.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에 1982년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10년간 판사를 지냈습니다. 네. 이 추미애 후보자는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5년 이 추미애 후보자를 영입하면서 세탁소집 둘째 딸이 이제 부정부패한 정치판을 세탁하러 왔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당시 38살 여성이라는 점과 판사 이력 그리고 고향이 대구인데 민주당 의원인 점 등 네.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추미애 후보자를 대구의 딸이자 이 호남의 며느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추미애 후보자. 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당적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당적을 포기하라 이렇게 또 요구하고 있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제보한 사람이 다름 아닌 현 울산부시장 송병기 부시장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네. 이를 두고 이 청와대가 오해를 살 행동을 했다. 이런 지적도 적지 않더라고요. 네, 뭐 오늘 아침 신문 일면 톱기사가 거의 이 기사였는데요. 네네네. 그 이제 송병기 울산 부시장을 송철호 현 시장의 측근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네. 일각에서는 송철호가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된 박맹우 전 시장의 측근으로 봐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청와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경찰이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한 배경에 이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고 또 여기에 지난 일요일 사망한 이 특감 발언이 연루돼 있다라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네.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공직자가 이 검경 출신이 아닌 이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를 정리해서 전달을 했고 네. 그 행정관이 받은 제보를 이메일로 보내서 보고서 형태로 출력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네. 건데요. 예, 예. 그런데 어제 언론이 이 제보자가 바로 이 송병기 현 울산 경제부시장이다라고 보도를 한 것이죠. 네네. 이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전 시장 시절 그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을 지낸 공무원 출신입니다. 지난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캠프로 옮겨서 이 송철호 후보가 당선된 뒤 경제부시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정치적 목적을 띤 제보자의 제보가 청와대를 거쳐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명 수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송병기 씨는 나중에 송철호 시장 때에 부시장으로 발탁됐으니 이건 또 보은 아니냐. 네네. 또 이런 이야기로 또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얘기 송병기 부시장이 그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해서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해서 알려줬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제보자가 먼저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이 청와대 측의 설명과 좀 다르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측은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누군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면서 이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파악된 바를 말씀드린 것으로 수사기관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선거를 염두에 둔 제보가 아니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안보 통화 중에 일반화된 널리 알려진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이야기를 나눈 것이 전부다라고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네네. 잠시 후 기자회견 때 발언을 핫소리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경찰이 전 청와대 특감반원,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네네.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이것은 원래 경찰이 확보를 했다가 네. 검찰이 다음 날 바로 압수수색에 돌입해서 검찰이 가져갔습니다. 네네네. 경찰에서는 증거물을 검찰이 뭐 강탈해 갔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에 경찰이 다시 한번 이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에 이제 다시 신청을 한 거죠.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네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저녁 이 서울 서초경찰서가 중앙지검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 검찰은 숨진 휴대전화가 이 숨진 A 수사관의 사망 경위와 이 선거 개입 등에 대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압수되어서 또 조사가 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경찰은 어제 이 A 수사관 사망 사건의 주체는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또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검경 갈등으로 이제 비화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를 검찰이 수사 지휘를 통해서 확보할 수도 있었는데 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건 일단은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경찰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그 수사하던 서초경찰서 서장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 아니에요? 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친분이 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아니 근데 무슨 두 사람이 뭐 부정한 결탁을 했다든지 이런 증거가 나와야 그다음에 그 의심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업무에서 수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단지 의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네, 그렇죠. 예. 근데 서초경찰서장은 이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한 게 뭐 잘못입니까?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청와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이 수사를 뭐 청와대 쪽에 맞춰서 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좀 애매하죠. 근데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이인걸이나 이제 박경철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네,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네요. 네, 이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당이 조직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어제 이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라는 것이 구성이 됐고요. 이 오늘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네. 이 위원장은 서른 최고위원이 맡고 그 위원으로는 송영길 의원, 이종걸 의원, 이상민 의원, 박범계 의원 등 당내 중진들이 포진을 했습니다. 네네. 예, 오늘 첫 회의에서는 그야말로 이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네네. 이 서른 위원장은 검찰이 피의 사실 유포와 이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를 하려 하고 있다라면서 네네. 이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 한다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최근 목숨을 끊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 수사관을 거론하면서 이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입맛에 따른 수사권 행사와 이 권력 남용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홍영표 의원도 이 검찰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라고 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이 검찰과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이 발언이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뭔가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네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총선 지나서 수사하겠다. 예, 총선 전에는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 네. 이 홍영표 의원이 뭐 그렇게 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그럼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네, 시점을 봐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게 이게 사실 뭐 그냥 당장 당장 고발된 사건도 아니고 네. 이미 지금 한 8개월 정도가 지났기 4월에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에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수사는 전광석화와 같이 그렇게 하면서 어떤 수사는 뭐 벌써 지금 4월이면 8개월 지났나요? 네네. 이렇게 계속 뭉치고 있다가 또 내년 4월 이후로 수사하겠다? 이런 검찰을 누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뭐 검찰이 공정함을 뭐 스스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들은 뭐 사건이 있으면은 반드시 수사한다 그러는데 선별적으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부인합니까? 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의혹도 지금 고발인 조사만 한 차례 이뤄지고 그다음엔 또 소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고발인 조사는 수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피고발인이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진정한 수사의 본격화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검찰이 참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그 정치적 저의를 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많습니다. 오늘 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심재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 경기 안양을 지역구로 둔 심재철 의원인데요.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교두보는 유권자 절반이 있는 수도권에 있다라면서 네. 이 수도권 험지에서 살아난 경험을 살려서 내년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로써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은 현재까지는 유기준, 강석호, 심재철 의원이 3파전을 형성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추가 출마자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오후에 이 당내 친박 성향 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이 초재선 의원 모임, 그러니까 통합과 전진이란 모임인데 여기에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네. 이날 회의에서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재선 의원 한 명을 후보로 세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만 뭐 바로 결론이 내려질 만큼 뭐 논의가 진행돼 왔던 것은 뭐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그 후보로는 뭐 김도읍, 김선동, 주광덕 의원 등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참고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한 심재철, 유기준, 강석호 의원의 정견을 들으려고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 네. 어떻게 오늘 또 공교롭게도 모두 일정이 있으셔서 인터뷰에 응하지 못하셨어요. 저희가 앞으로 섭외를 이렇게 했다라고 네네.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있죠. 일각에서는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 불러서? 안 부르느냐 네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실로 출장 중계를 가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뻗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생방송 중에. 생방송으로. 네. 거기 오실 거예요? 아닙니다. 네. 아닐 저는 여기 거면서.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언제나 자유한국당 의원분들께 이렇게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뭐 공교롭게도 이 시간에 항상 바쁘세요. 네. 연락에 응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도 어쩌다 한번 또 응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건 정말 저희가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노사가 임금 피크제를 합의했어도 개별 노동자가 거부하면 적용할 수 없다. 이게 만약에 판례가 된다면은 네네. 확정이 된다면은 야 이거 엄청난 파장을 부를 것 같은데요. 네, 꽤나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 대법원 2부는 이 노동자 김모 씨가 레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이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네, 오늘 네. 밝혔습니다. 네. 이 A사에 2003년부터 재직해온 김모 씨는 연봉 계약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던 중에 2014년 6월에 사측이 노조 동의를 거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적용됐다라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김 씨는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이 A사는 2014년 10월부터 임금 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네네. 이에 이제 해가 지날수록 최대 기존 임금의 40%에 이르는 임금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이에 A 씨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재판은 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만 이 적법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이 취업 규칙 그리고 기존의 근로계약 중 무엇이 우선 적용돼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이 하급심의 판단과는 달리 대법원은 기존의 근로계약이 우선이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이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 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 조건을 정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나는 싫어. 임금 피크제 안 해. 네. 이러면은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 대법원도 판결인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남자친구 방화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었지만 묵살당했다는 주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짧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앙심을 품고 사람을 고용해서 불을 지르고 사주한 이 전 남자친구가 있는데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을 사주하는 과정에서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접촉을 했고 네. 이 다른 사람이 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를 한 다음에 이 피해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불을 지르려고 한다. 예, 예. 그래서 이 피해자가 아이고. 경찰에 가서 두 차례나 방화 위험이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네. 검찰이 이를 이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 경찰이? 네네, 경찰이요. 예.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경찰은 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네, 좀 황당하죠. 진상이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언제쯤 감기 나을 예정이에요? 네, 뭐 올해 안에는 어떻게 네, 다 볼 생각이긴 빨리 합니다. 나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박소영 씨. 네, 서울 시내 한강대로 한강대교 남단부터 용산역 쪽으로 정체가 심한데요. 용산역 앞 교차로 부근에서 3, 4차로를 막고 상수도 파열 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해 지금 잠실부터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안성부터 정체가 여전합니다. 이후로 기흥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17km 구간, 또 판교에서 한남까지 이동하기가 힘들고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70 물류센터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처리 작업은 끝났는데 3km 구간 정체가 여전합니다. 그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교통량이 늘면서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 또 매송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14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어제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압수수색된 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사 같은 경우는 이 변호사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담당 검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긴 힘들고요. 네. 그 위에 어떤 검찰 간부하고 네. 같은 대학교 법대 선후배 사이가 아니었나. 그래서 어떤 전직 어떤 검사 출신인데다가 네. 자기 선배가 울산지검의 해당 검사인데 선임으로 있었다 보니까 네.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인데 선임으로 있었다 보니까 네.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잘 들으셨죠? 오늘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 요정으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전직 검사 출신인데다 선배가 울산지검 해당 검사 선임으로 있다 보니까 이것을 받은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었죠. 자, 여기서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전으로 시작하고 우로 끝나는. 예,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정답 맞히시라고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정답은 전으로 시작해서 우로 끝나는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정답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은 송병기 현 울산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의 하명과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에 대한 선거 공작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검찰개혁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라면서 격찬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청와대는 어제 오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전 울산시장 김기현 첩보를 제보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는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송초로 현 울산시장의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고, 그 하명에 따라서 검찰이 동원됐고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에 대한 공작 수사, 선거 공작이 있었다는 의혹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은 검찰 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에 대해서 격려하기보다 오히려 억압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검찰이 아니라 자기 말을 잘 듣는 친문 게슈타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송병기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부시장은 울산 시민이 다 아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했다는 것은 내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은 이미 2016년부터 건설업자 김모 씨가 북구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수차례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었고,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하여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지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 또한 일반화된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밝힙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는 저희 이번 행위에 대해 추후에 후회나 거리낌 없으며 그 어떤 악의적인 여론 왜곡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다,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내정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사태를 거치면서 공정, 정의 이런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더 높은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수렴해서 세워나갈지. 제가 20여 년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제 사심을 실어보거나 어떤 당리 당략에 매몰돼서 초신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추천하신 분들도 그런 점 사심 없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법무 행정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추천해 주셨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공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 탈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번도 당을 옮겨본 적이 없고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 바로 국민께 약속드린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요. 제가 당적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명권에 대한 지도부의 해석을 두고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에 의해서 새롭게 전략기획부총장이 된 송원석 자유한국당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불허는 황교안 대표와 최고위원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이다,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게 누구 하나의 개인의 어떤 의사는 아니고요. 예.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당헌 당규를 잘 따져보고 네. 또 당이 처한 현 상황 자체를 좀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한 결과로 집단적인 어떤 의사 결정으로 나온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경선에 나오실 분이 만약에 없다면 임기 연장 여부를 이제 가리는 그런 의원총회를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이겠지만 네. 새로 이 원내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원칙대로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적으로 당이 처한 현실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쇄신이라고 할까요? 혁신이라고 네. 할까요? 그런 방향에서 의사결정이 있었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나경원 원내대표 교체 결정에 자유한국당의 말기 증세를 드러냈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 김세연 의원. 오늘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국가로 치면 헌법을 무시한 일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최근 황교안 대표의 당 운영에 있어서 통합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기에 좀 의아한 대목들이 한두 군데 있었다. 원내대표 임기 연장 문제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그중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문제를 결정하는 판단을 당 대표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은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당의 조직국에서 법률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 대표도 판단한 거다 이런 카메라 앞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당의 조직국은 시도당을 통해서 각 당협까지 이르는 지방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헌 당규에 의하면 당헌 당규 해석권은 공식적으로는 상임정국위원회에 있지만 실무적인 당헌 당규의 유지관리와 해석은 기획조정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조직국에서 법률 판단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대목이 나중에 좀 어떻게 문제제기가 들어갔는지 어제 이후에 또 하셨던 말씀은 내가 자의적으로 검토한 게 아니고 당 차원에서 검토를 한 거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던데 문제가 있다는 걸 그때서야 감지를 한 거죠. 비지스의 Staying Alive 듣고 오겠습니다. Stay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다. 오늘 차기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기도 했는데요. 자, 검찰개혁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국내외 교수와 연구자 모임 6천 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면서 뜻을 모았습니다. 진영을 떠나 화두는 검찰개혁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검찰개혁 시국선언의 공동대표 발의자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검찰을 압수수색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개혁 꾸준히 외치고 있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우희종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9월에 우희종 교수님을 포함한 교수 6천여 분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는데요. 자,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전직이 됐습니다만은 검찰의 칼끝은 어제 청와대를 향했습니다. 최근에 검찰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안하무인, 오만 불손.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시국 선언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서초동이나 이 여의도까지 와서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한 국민의 뜻을 말했건만 여전히 그 행보는 너무나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열심히 일하는 검찰인데 왜 비난하는가, 왜 비판하는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네. 이 검찰의 기본 자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검사들의 그 임명 당시에 선언문에 있듯이 결국은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하면서 공익을 위한 그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한다는 것이 그러한 것을 무너뜨리면서 열심히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그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건데 최근만 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온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부다해요. 어느 집단에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저는 이런 지금의 검찰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원래 본인들의 그 정체성인 공익이나 정의구현이나 인권이 아니라 검찰 집단을 위한 그러한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국선언 하셨을 당시에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식인들이, 학자들이 조국 지키기를 하는 거냐, 이런 비난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말이 있었죠.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굉장히 그 사안을 단층적으로 본 입장이 아닌가. 저희 교수들이 그 6천 명이나 된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것은 이 검찰의 수사 자체가 아니라 검찰이 행하는 수사의 모습을 보고 이것은 지나치다. 심지어 아이 표창장 하나 가지고 당국대, 인하대, 이화대, 서울대도 결국은 왔습니다만 압수수색을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물론 그것이 정말 국가의 위험한 혹은 우리나라의 학문 체계를 뒤흔드는 그러한 중대한 사안이라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잘못했다라는 인식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한 개인을 구하기 위한 이런 모습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조국 편이냐 아니냐 이걸로 지금 그렇죠 말이에요. 바라본 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굉장히 진영 논리죠. 네. 어떻습니까? 조국을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교수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다양한 그 교수 집단이라는 게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있지도 않은 학교에 소속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저는 다양한 지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교수라면 다양한 의견 좋다. 그 대신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정확한 논거에 의해서 말하라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입장이죠. 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또다시 이제 시국선언을 내셨어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조속 처리 이걸 요구하셨는데, 자 지금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이들 법안이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상황은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어제 나름대로 어떤 이 공수처법 단일화도 만들어졌다고 듣고 있고요. 네네네. 아마도 물론 자한당은 예외겠습니다만 다른 당들이 예. 이런 뜨거운 국민의 그 열망을 무시하고 네. 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총선을 분명히 생각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서로 타협하고 조율해서 이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공수처 도입권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 시국선언의 뜻을 함께한 교수들 사이에서 토론이나 혹은 여러 이견들이 있었는지. 네네. 당연히 어느 법안이건 완벽하거나 전혀 결점이 없을 수는 없죠. 네네네. 물론 이렇게 이제 사당의 그 공수처법 단일화에 만들어졌으니까 굳이 더 이야기할 건 없겠습니다만 당시 지적했던 많은 부분들은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법안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운영할 때에 어떤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 다시 말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상정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법안이 늘 있었던 내용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런 면에서 저는 완벽한 법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를 필요하다면 차차 보완해 가자 이런 입장이죠. 네. 자,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미애 의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개인적으로는 추 의원이 그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추 의원이 여러 가지 어떤 그간의 그 위치나 혹은 행보나 이런 거 봐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할까라는 어떤 개인적 의아심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오히려 앞장서줬기 때문에 저희 교수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추미애 장관이 이제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이제 물론 국회 청문 과정이 지금 남아 있고 물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의지만 가지면은 바로 임명시킬 수 있을 텐데 보시기에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은 무엇부터 손을 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당장 그 검찰총장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사실 의외로 많은 어떤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나 다 알다시피 소윤이다 한이다 말하는 손발부터 제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에 있는 그런 이른바 핵심 참모들, 측근들 이 검사들부터 정리가 돼야 한다. 인사권이 발동돼 가지고. 사실 검찰의 시스템이라는 게 검찰총장 하나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검찰의 문화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이 똘똘 뭉쳐서 지금의 이런 잘못된 검찰의 모습을 연출하는 그런 부분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감찰 반원 한 분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전반을 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문을 가기도 했습니다만 유족들의 반응이 좀 싸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튿날 갔던 백원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끌어안고 울었다는 유족분 이야기가 또 있고요. 이거 어떻게 상황을 보셨는지. 전 진짜 그 점에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그걸 갖다 줄여서 말한다면 일단 검찰에 가서 사람이 멀쩡했던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이런 이유에 죽음을 택하는 이 상황. 이거 왜 그런지 그 검찰 출입을 안 해보신 분들, 출석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갔겠지. 또 그리고 아무 잘못도 안 했으면 가서 그렇게 고초를 겪을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설령 그 가서 목숨 끊은 분 잘못이다 해도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욱이 이분은 평생 검찰 수사관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강압 수사라든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이후에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강압 수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면 이런 것이 발생했는지 이건 인권의 문제이자 이것은 어느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밝혀서 다시는 검찰 내에서 이러한 불행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단히 고약하게 걸렸다.
이렇게도 고인이 비슷한 뉘앙스로 말한 그렇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문가 개인적인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이건 결국은 기획이나 어떤 올가미 수준의 거래가 요구당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자세히 풀어주신다면은. 네. 뭐 시간이 괜찮다면. 예. 네. 저는 그만한 검찰 수사의 모든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분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분이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본인의 양심이나 어떤 위치에 선택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요구받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진실만으로서 이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네, 판단을 이것은 해서. 거대한 조직의 어떤 흐름 속에서 역할을 강요당했을 때 그러한 수준이 아니고서는 이분이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검찰에서는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했을까요? 그것도 가능했을걸요. 왜냐하면 검찰이 결코 뭐 그동안 뭐 이번 건이 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멀리는 뭐 현대가에서도 뭐 자살하고 네. 지금 상상인 그분도 뭐 수사받다 죽고. 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상황을 다 함께 본다면 검찰 개혁에 방해되는 사람 혹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철저하게 지금 타겟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너무 끔찍합니다. 예. 네, 말씀을 돌려서 하셨지만은 네.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네. 알아들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 이런 가운데 이런 검찰과 함께 공범으로 꼽히는 집단이 있으니 바로 언론입니다. 네. 언론에 대해서도 할 말씀 많으시죠? 아유, 많죠. 예. 뭐, 저 역시 개인적으로 조선일보와 대법원까지 간 입장에서. 그래요. 송사 한번 벌이셨어요. 네, 시원하게 한번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검찰이 이렇게 뭐, 수사와 기소 모든 권력 가진 상황에서 이것은 견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언론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검찰의 앞잡이 노크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진정한 어떤 정의 구현을 위한 한 집단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짜뉴스 양산에 혹은 검찰의 그런 어떤 입맛에 맞는 뉴스를 계속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나마 요즘 뭐 몇몇 탐사 보도나 뭐 또 MBC가 요즘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숨통이 트이지 정말 숨막히는 상황은 이 언론이 연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런 가운데 한 지상파 방송 법조 출입 기자가 그제 있었던 MBC PD 수첩 보도와 관련해서 이거는 정권의 편에 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사 보셨어요? 네네네. 예, 어떻게 역시 생각하세요? 어떤 지금 이 모든 것을 진영 논리로 몰아감으로써 상대화시켜서 옳은 이야기도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친조국이냐 반조국이냐 똑같은 진영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인 스스로가 그런 식의 어떤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 모든 걸 진영 논리로 만들어서 퇴색시키고 이 우리 사회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죠.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당시로 돌아가서 윤 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여러 정치적 환경이나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검찰에 맡겨진 일들이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저희는 본질에 더 충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다는 것.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더 헷갈리는데요. 헷갈리죠. 묘연해지는데요. 네. 정말 이 윤 총장이 이 검찰의 본질이라고 말했다면 바로 스스로 선언했었을 그 선언문에 있는 내용 공익을 위해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런가? 사람은 죽어나가고 또 당연히 국민과 국가의 부름에 응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청와대를 완전히 범죄 조직으로 보는 형태의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스스로 본인이 한 말을 뒤집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검찰 조직을 위한 나는 충실한 하인이다. 충견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에 지금 청와대까지 터는 의도의 정치성이 있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거죠? 봅니다. 이 검찰 개혁 말하면 다 날라가 청와대도 이렇거든 이런 메시지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법이 아닌 이 분야에서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이렇게 검찰 개혁을 꾸준히 외치시고 계신 이유를 듣고 싶은데 이건 과거에 또 광우병 관련한 또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검찰의 실상을 뭐 제대로 보신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맞습니다. 정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앞장서야 될 검찰이 실제로는 그 정치적 이유로 집단 이유로 제대로 못한다고 제가 뚜렷이 보았고요. 물론 뭐 제가 민기업 상임의장으로서 있으면서 많은 사례도 보았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저는 교수들이 이런 시국선언을 하는 이유는 모든 학문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에 충실히 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학문하는 입장에서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옥 인터뷰 지금까지 오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희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